강남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 지금 문화 분위기 자체가 일단 강남구 같은 경우는 논현동이나 역삼동 기준으로는 요즘에 실제로 거래되는 신축 부지들 보면은 그분들은 신사청담 아니면 얘기를 안 하세요. 자, 강남. 우리 듣기만 해도 너무 설레는 단어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1순위 지역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강남 빌딩에 투자하면 무조건 하고 너나 할 거 없이 다 돈을 버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다들 착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무조건 강남으로 가자. 강남으로 가면 무조건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남기고 돈을 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좀 그렇게 그냥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현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제 저희 BSM 빌사남 문성환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빌사남 부동산 중개법인 여기 서울 본사에서 대표이사로 지금 재직 중인 문성환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해 넘어오면서 좀 요즘에 뭐 금리나 뭐 이런 것들 좀 변동이 많잖아요. 분위기도 물건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많이 달라진 것도 있고, 25년도 들어서 해 바뀌고 좀 달라진 강남시장의 최근 분위기 뭐 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양극화는 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거래량은 사실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뭐 몇 년 전 같이 회복된 수준은 아니고 거래량은 좀 늘었고 좀 저점보다는 조금 올라왔다. 네, 그쵸. 그리고 또 최근에 서울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고요. 아, 네. 해제됐다가 이제 아파트들이 올라가서 다시 묶였잖아요. 거길로 갔어야 되는 돈들이 이제 또 약간 좀 정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시 빌딩 시장으로 빌딩 시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20년, 21년 그 불장이 올 때도 아파트가 급상승하고 나서 이제 빌딩 시장에 또 돈이 들어왔었거든요. 비슷한 패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 주기가 지금 되게 짧아진 느낌이라고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강남에서 많이들 선호하는 대로변이라 하면은 뭐 강남대로, 영동대로, 테헤란로, 도산대로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대로들이 지금 현재 강남에 제일 인기 있는 지역이고 현재를 이끌어 나가는 대로들이고, 근데 지하철역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현재는 강남역이 단연탑이잖아요. 아무래도 GBC가 들어오고 나면은 그 지금 강남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이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죠, 아무래도. 패권이 이동할 거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이쪽에도 지금 GBC 인근으로 해서 많이 수요자들이 몰리고는 있는데 맞죠. 거래도 좀 있고 이제 좀 집가 상승도 있고. 무지성으로 이제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 삼성동이라는 이제 이름만 듣고서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삼성동이 뭐 저희가 처음 이제 이 빌딩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렇게 좀 값어치가 높은 동네는 아니어서 그때 당시가 한 10년 정도 10년 전, 정도 전쯤이죠. 비했을 때. 그때는 거의 평당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실거래가 기준으로도 뭐 평당 뭐 그냥 일반 주거 지역 기준으로는 뭐 2억 원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보니까 뭐 이미 선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패권이 넘어온다곤 하지만 지극히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아예 뭐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GBC도 어찌됐든 간에 허가 받았던 높이에서 맞아요. 좀 줄었죠. 뭐 두 개 동으로 줄이면서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쪽에 메인 이제 상권들 코엑스 지하라든가 뭐 GBC가 생기면 GBC 안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인근 지역은 개인적으로는 크게 뭐 그냥 뭐 그렇지 보기에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느끼는 사람마다 이제 보는 네. 관점이 또 다르고 하니까. 네네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25년도 들어서 좀 크게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토지거래 호가도 있었지만 네. 그게 있잖아요. 저희 계약 후에 또 잔금 전에 용도 변경을 했을 때 네. 뭐 이제 주택 요렇게는 좀 1세대 1주택 뭐 비과세 해당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 이제 그게 저희가 예전에 한 2, 3년 전까지 원래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게 안 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올 초에 이제 다시 그게 부활을 했잖아요. 맞죠. 그 이후에 주택이나 상가주택들을 혹시 좀 찾는 수요가 늘었다든지 이렇게 시장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변화가 있으세요? 강남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 분위기 자체가 일단 신축을 해야 되는 빌라나 주택들을 이제 사는 빈도수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PF 네. 대출도 쪽도 지금 조금 안 좋죠. 좀 안 좋고 일단 매수자분들 성향 자체도 건축비랑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 같은 기준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쁘게 네.
지으려면 평당 지금 한 1,4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연면적을 뭐 예를 들어 200평만 짓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신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었고 너무 지금 신축돼 있는 공급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공급 물량들이 이제 본인들 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토지 플러스 건축 매입비 원가 수준으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돼 있는 물건들을 차라리 원가에 나온 거를 사는 게 낫다라는 심리가 좀 더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성수동 지금 핫하잖아요. 네. 성수동이든 아니면 뭐 역삼동. 요즘 역삼동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주택들은 좀 가격이 이제 전고점 대비 한 15% 정도나 10% 정도 빠져서 나오는 것들은 매수자들이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는 하는데 실제 이게 사례가 지금 말씀하신 그 1가구 1주택 그 양도세 다시 부활한 바로 직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주택 상태로 매수인이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취득세 중과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어 60억짜리 주택이었는데 매도인과 협의를 해서 취득세 중과 이슈 때문에 매매 가격을 50억 초반대 정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을 서로 윈윈하다는 생각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들인데 이게 시행이 발표되고 나서 매수자들이 매도자한테 이제 그러면 법안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요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매도인들은 해줄 테니까 그러면 금액을 다시 올려라.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매도자가 좀 줄다리기 하다가 계약이 그냥 해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강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매도인분들이 요런 다시 부활하는 거 가지고 금액을 좀 더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더 커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아요. 매수자들은 어쨌든 간에 싸진 금액을 보고 살려고 하지만 그리고 용도 변경도 이제 된다고 들어왔는데 그죠, 신나게 들어왔지. 이제 매도자는 이제 금액을 올리는 거죠. 그죠.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입장이 다르니까 여기서는 네. 더 올리려고 하고 여기서는 더 강남구 같은 경우는 논현동이나 역삼동 기준으로는 요즘에 실제로 거래되는 신축 부지들 보면은 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평당 한 7,500만 원에서 8천만 원 초반 정도 그런 것들이 좀 거래가 되는 매물들인데 꿈틀꿈틀 이제 자꾸 네, 매도자분들이 올리려는 점들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 좀 아쉽죠. 강남이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비싸고 뭐 인기가 많고 액식도 손쉽고 뭐 황금성 뭐 말할 것도 없고 공실도 이제 일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고 인기 지역이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강남은 특히나 양극화가 훨씬 심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괜찮은 곳들은 진짜 너무너무 괜찮은데 반면에 강남이어도 조금 아니다 싶은 데는 진짜 좀 심하게 비교가 많이 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남 내에서도 좀 피해야 되는 입지나 그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단순히 강남 우와 강남 사고 싶다는 알지만 정확하게 이제 정보가 없다 보니까 강남이어도 좀 이런 데는 조금 배제를 하시고 좀 이런 쪽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알려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배제해야 될 곳을 언급을 하려면 사실 그 앞에 어떤 곳을 선호해야 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 내에서도 선호 지역과 비선호 지역을 굳이 나눈다고 하면 강남 태생의 원주민들이 평가해 주시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민들이 항상 평가하시는 되게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뭐 도산대로 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도로들이 있잖아요. 그 보통 7호선 학동역, 강남구청역 뭐 이 밑으로는 예전부터 좀 잘 많이 앉혀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역삼동, 그러니까 테헤란로 2호선 라인 밑으로는 거기는 강남 아니야 라고 하시는 원주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수 있죠. 뭐 이거는 좀 어떠한 시선이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식도 보면 어떤 주가를 크게 움직이고 흔드는 그죠. 대형 고래들이 있으시고 그죠. 그 밑에 이제 개미 세력들이 있고. 개미 세력들이 있잖아요. 한창 3, 4년 전 불장 때 개미분들이 몰려 들어왔던 곳이 테헤란로 밑에 지역이 정말 많았어요. 뭐 이걸 주식에 비유하자면 그 개미분들이 아직도 그 지역에 물려 있으신 분들이 저는 좀 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사실 또 금리도 많이 올랐고 풀대출을 일으키신 분들은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좀 급매로 나오거나 이런 매물들도 그 아래쪽 지역에는 또 좀 많이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많기도 하고 사실 거기가 2호선 아래쪽은 이제 전철역과의 접근성이 정말 많이 떨어지기도 맞아요. 하고 너무 편하죠. 많이 불편한 지역이어서 건물을 사려는 매수자의 수요층이 예전부터 조금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던 지역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불장 때도 결국에는 제일 늦게
상승이 시작된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일 늦게 상승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제 오르던 찰나에 하락세를 탔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다시 이제 10년 전으로 회귀를 해서 테헤란로 아래쪽은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정말 깊은 말씀을 드리는데 위쪽에서도 논현동 쪽이 되게 섹터가 넓거든요. 강남구는. 논현동에서도 조금 피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따로 여기 연락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네네. 진짜 자산가 혹은 진짜 강남 원주민분들은 테헤란로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너무나도 높게 평가를 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극화가 이렇게 진짜 좀 네. 진짜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분들은 신사청담 아니면 얘기를 안 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강남 이 단어만 보고 너무 설레이게 막 강남 어디든 물론 대로변 이런 데는 너무나 비싸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헤란로 위쪽은 평당가만 해도 사실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평 사는데 뭐 2억 3억 몇 억씩 하니까 너무나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건 맞지만 그렇다고 돈에 맞춰서 좀 빠지는 지역이나 좀 뭐 너무 3선 4선까지 들어가는 것은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외에도 강남 빌딩이나 혹은 뭐 부산에 관해서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도 달아드리고 또 다른 소식으로 저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